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최혜정 MC는 뭐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혼하신 분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여자, 아내 입장에서는 고부간의 갈등 없이 잘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은 금요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시월드에서 사랑받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요즘 날이 워낙 좋아서 어디로든 여행 가고 싶은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당장 이번 주말에 어디로 떠나면 좋을지 주말앤코에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네. 주말앤고 오늘 갈 수 있는 곳은 정말 수도권에서는 가까운 지역이죠. 맞아요. 여주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여행지를 안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안신의 여행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행 작가 안신혜입니다. 네, 여주. 사실 가깝긴 한데 여행지로 딱 떠오르는 곳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아무래도 생소한 곳이라서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의외로 또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도 많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지하철로도 1시간도 안 걸리는 맞아요. 그런 접근성 때문에 여행지로 네. 다들 좀 찾기 좋은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여주 하면 우선 쌀, 도자기, 아울렛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네네. 좀 다른 특별한 곳은 없을까요? 아, 여주하면 저는 남한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한강. 그 네. 예로부터 여주의 남한강은 평양의 대동강 그리고 춘천의 소양강과 더불어 3대 강촌으로 꼽혔거든요. 그만큼 풍경이 수려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뱃놀이를 하던 그런 장소라고 해요. 네. 근데 옛날에는 이제 배를 타고 풍경을 즐겼으면 요즘은 자전거를 타고 풍경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자전거 타고 강변 따라 달리면 진짜 로맨틱한 풍경이 펼쳐져가지고 네.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인 여행지예요. 그러네요. 서울에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겠어요. 아, 네. 저도 자전거 동아리라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네, 꼭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날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좋은 코스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네. 자전거 네. 동아리로서. 네, 입포부에서 시작해서 당남리섬, 여주보를 거쳐서 양섬과 영월루, 금은 모래 강변공원을 지나 강천보까지 가는 길. 약 30km 정도 네. 거리인데 네. 천천히 쉬엄쉬엄 가면 약 3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네요. 뭐 이게 나들이 가는 거니까 급하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네, 또 예. 3시간이라면 힘들 것 같은데 네. 경사가 되게 완만해가지고 자전거를 잘 못 타시는 분들도 괜찮고 어린 네. 아이들한테도 전혀 어렵지 않은 곳이라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명품 자전거 길로도 불린다고 해요. 네. 그리고 자전거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곳곳에 다들 자전거를 빌려주거든요. 특히 강천보 인근이랑 네. 당남리섬 일대는 남한강변 따라서 꽃이 활짝 정말 만개해 있는데 네네. 딱 지금 이제 코스모스 피고 유채꽃이 필 때라서 지금 가면 정말 이제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 아우 보기만 해도 그냥 아름답네요.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랑살랑 지금 이제 봄바람 불고 있는 그런 유채꽃밭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데 예. 남한강변이 자전거나 산책길로도 좋습니다만 그 주위에 볼 것도 참 많지 않나요? 네, 여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신륵사 굉장히 유명한 네네. 곳이고 또 빼어난 풍경으로 유명한 파사성에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핫한 황포두태까지 강변 따라가다 보면 볼거리 놀거리가 다 모여 있어가지고 참 네네네. 이렇게 여행하기 좋아요. 예. 네, 마침 또 저희가 준비한 방구석 네. 여행기에서도 여주 강변을 따라서 시간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배우 송민영 씨가 직접 다녀온 여주의 명소들 네. 화면으로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죠. 활짝 꽃망울을 터뜨린 4월의 어느 봄날,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여주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수려한 풍경을 간직한 경기도 여주의 숨은 여행 명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길 닿는 곳곳마다 푸르른 새싹과 알록달록 꽃들로 물든 경기도 여주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던 휴대전화 박물관입니다. 인류를 발전시킨 통신의 역사와 함께 약 3,000점 이상의 통신기기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데요. 세계 유일한 곳이어서 그런지 세계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다양한 종류의 통신기기가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 송민영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통신기기는요. 이거 옛날에 그 벽돌폰이라고 그러는 건데.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아 가격이 어마어마했었죠. 삐삐다. 이제 삐삐가 오면은 공중전화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삐삐를 받은 사람들이 공중전화에 줄 서 있을 때가 많았어요. 통화들이 길어지면은 싸움들도 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서는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의 채취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명성황후가 태어나 8세까지 살았던 곳인데요. 23여 년 전 명성황후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행랑채, 사랑채, 별당 등을 복원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명성황후 기념관에는 일본 자객에 의해 시해된 아픈 역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일순, 정광자, 노호라, 이런 슬픈 역사, 이걸 교훈으로 우리나라가 강해져야겠죠. 슬픔을 뒤로한 채 찾은 여주의 또 다른 숨은 명소 파사성은요, 주차장 입구에서 약 800m가량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정성에 올라와 보니까 그냥 한눈에 절경이 다 보입니다. 아, 좋네. 남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굽이굽이 펼쳐진 산야의 아름다운 풍경 보이시나요? 아, 저기가 당랑리 섬이네요. 저 섬은요, 이 수십만 평이 되는데 이제 여름이 막 끝나갈 무렵엔 이 메밀꽃이 만발을 하죠. 거기다 여주도요, 이 강원도만큼이나 이 막국수로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먹거리를 두고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죠. 갓 삶은 메밀면에 채소와 다진 고기 등 갖은 재료를 넣어 만든 이곳의 메밀 막국수는요, 추억의 향수를 부르는 구수한 메밀의 맛과 새콤달콤한 맛이 매력적인 양념의 조화가 절묘하게 잘 이루어진답니다. 이쯤 되면 다들 군침 넘어가실 텐데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전 처음에 양념장이 좀 짜지 않을까 했어요. 그런데 양념장 아주 간이 적당해서 이 메밀과 함께 어우러지니까 정말 맛있는 집이네요.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다음으로 찾은 건 조선시대 4대 나루인 이포나루 앞 황포 돛배입니다. 배를 타니까 강바람이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남한강을 가로지르다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변에 자리한 사찰인 신륵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약 1000년의 역사를 품은 이 신륵사에선 보물로 지정된 다양한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한다는 고려시대 다층 전탑 또한 이곳 신륵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 이 탑의 특징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아 올린 게 이게 전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탑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상북도, 경기도, 또 안동 지역 몇 군데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탑이죠. 또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 이 나룻배가 지날 때 사고가 참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리한 사공들이 이 탑을 등대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절경이네, 절경. 그림이야. 아, 여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아, 이곳에 와보니까 심신이 치유되는 느낌이 드네요. 시원하게 펼쳐진 남한강과 함께 곳곳에 보석처럼 숨은 명소를 찾아 떠났던 경기도 여주의 힐링 여행. 이번 주말 여러분도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야, 이 강변 따라 펼쳐진 풍경 자체가 네.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러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중한 걸 모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정말 꼭 너무 잘 봤죠, 역수랑. 네. 진짜 저도 너무 다시 가고 싶은데 네. 지금은 아마 저 영상에 나왔을 때보다 네. 꽃도 피고 이제 봄이 찾아와서 나무도 정말 푸르러지고 그래서 정말 더 예쁘고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니까 저 황포 돛대 위에 올라서 강바람 한번 탁 쐬고 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우리가 봤던 이 남한강변 주변에 영상에 나온 곳 말고도 또 추천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 방금 영상에서 황포 돛대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꽃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짜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인데요. 네. 이제 거기 그 공원에 가면 정말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종류의 꽃들이 만발해 있어요. 지금쯤이면 이제 유채꽃이랑 수레국화 그리고 꽃 양귀비 같은 그런 꽃들이 피기 시작해요. 네. 또 이제 근방에 영월로라는 곳이 있어요. 네. 조선시대 누각인데 이곳에서 보는 남한강 풍경이 진짜 제일 아름답다고 해요. 그리고 신륵사 여주팔경도 한눈에 보여서 정말 아름답대요. 또 여기서 보는 일몰이 정말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륵사 주변에 또 하나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저희 어머니께서도 정말 좋아하시는 곳인데 도자기 할인 매장이 있어요. 일반 그릇부터 이제 정말 도자기 작품까지 종류가 많은데 시중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현지니까 어마어마하네요. 그러겠죠. 네, 그릇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개미지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만간 막 이 일대에서 도자기 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그때 이제 맞춰서 가시면 더 이제 볼거리, 놀거리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은요, 여주 도서관인데요. 도서관? 네, 여행 가서 웬 도서관이냐 하겠지만 또 생뚱맞다 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네, 신륵사 옆에 가면 홍유리로 된 그런 도서관이 있어요. 좀 독특하네요. 근데 네, 정말 그 남한강경 풍경을 시원하게 보면서 책을 읽으면 이것이 바로 신선 노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 제가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계속 막 그 근처에 인근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주가 보다시피 그 여행지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걸어 다녀도 괜찮아요. 네. 차 없거나 도로에서 이제 시간 허비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정말 딱인 그런 아기자기한 여행지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어디요? 네, 영릉 세종대왕릉에 꼭 가야 되거든요. 이번 주까지 꼭 가야 돼요. 아니, 뭐 아무 때나 가면 되죠. 이번 주에 꼭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네, 세종대왕 그 구역에 딱 4월에 2주만 열리는 개방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번 주말에만 개방을 해요. 이게 어디냐면요. 진달래 동산으로 이제 세종릉 옆 소나무 숲의 봄마다 분홍 꽃동산을 그런 아우르는 곳이 있어요. 소나무 그늘 아래 이제 드리운 꽃구름 사이를 거니는 느낌이 나는 곳인데 평소에는 산불 예방 그리고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일반인 출입을 막는데 이제 해마다 진달래가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서 잠깐 개방한다고 해요. 네네. 이제 올해는 이번 주말인 22일까지니까 꼭 네네. 가셔야 된다고 이번 주말에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어떤 시기에만 갈 수 있는 곳은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말에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지금 그 여주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잘 몰랐던 곳들이 많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이 외에도 또 숨겨진 명소들이 있을까요? 또 이제 온천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온천이 있어요? 좀 특이하게 산 꼭대기에 온천이 있어요, 여주에 가면.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소나무 숲길이라던가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게 있어서 산림욕을 딱 즐기고 이제 피로를 풀 겸 온천에 가면 정말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루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계란, 삶은 계란 깨먹고. 네.
온천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하면 아까도 뭐 막국수를 성형시켜서 맛있게 드시던데 뭐니 해도 먹을거리죠. 그렇죠. 예, 맛집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특별한 먹을거리들을 또 맛보고 왔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한번 눈요기하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 도시, 맛있는 도시. 경기도 여주시에서 특별한 메뉴로 입소문 자자하다는 소문난 맛집들.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평범함을 거부한 특별한 맛을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소문난 이색 메뉴로 연일 문전성시 이룬다는 이곳. 오직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맵지도 않고 이렇게 약간 땡기는 맛. 헤어나올 수 없네요. 중독되는 이 맛. 그렇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족발 속에 특별함이 숨겨져 있답니다. 색다른 족발인 것 같아요. 처음 먹어봤어요. 예상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튀겼다고 그래서 느끼할 것 같았는데 어머머머 세상에 이런 족발 본 적 있으신가요? 난생 처음 보는 이 음식. 이야, 이 삶은 족발을 그대로 기름에 넣어 튀겨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필리핀 여행을 하다가 우연찮게 튀김 족발을 먹어봤는데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한국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담백함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춰 오랜 시간 끊임없는 연구로 탄생된 레시피라고 하네요. 그래서일까요? 튀김 족발을 만들기 위해선 삶는 방법도 특별해야 합니다. 일반 족발을 튀겨버리면 다 타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족발은 각종 한방 재료와 과일을 넣어 삶는 것이 특징인데 튀김용 족발은 단맛이나 짠맛이 나면은 좀 고온에서 튀기기 때문에 다 타버려요. 이 먹음직스러운 빛깔의 튀김옷을 입히기 위해 식재료는 최소한만 사용. 번거롭다 하더라도 튀김용 족발과 일반용 족발 이렇게 두 가지로 매일매일 조리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튀김용 족발은요, 식재료도 식재료지만 양념이 살짝만 배어들게 삶아내야 튀길 때 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차이점이 보이시죠? 이렇게 잘 익은 족발은 기름옷을 입혀 바삭한 식감을 살려주고요. 여기에 특제 양념으로 매운맛을 더하게 해주는데 아직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특별한 맛을 위한 정성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불향을 입히기 위해 조리 도구까지 개발하는 정성까지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튀김 족발은 물론 화끈한 불향을 더한 매운 튀김 족발까지. 이 정도면 가히 특별한 맛이라고 부를만 하죠.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고 속이 되게 부드러워서 되게 맛있어요. 매운맛은 꼭 바베큐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불에다 구워가지고 불맛하고. 매일 삶는 족발을 먹다가 이렇게 튀김 족발을 먹으니까 맛도 색다르고 정말 최고입니다. 살랑살랑 늦바람을 맞으며 찾아간 두 번째 맛집. 이곳 또한 이색 메뉴로 소문이 자자하다는데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요. 나병기 오남리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찡이네. 네, 찡입니다. 나는 이거 염소 오늘 처음 보는데 그 이름하여 흑염소 한방갈비 전골이랍니다. 닿기만 해도 톡하고 떨어지는 살코기는 물론 건강한 맛을 가득 품었던 국물까지 아이고
부드럽고 냄새가 안 나서 좋아요. 느끼하지도 않고 그 냄새도 안 나고 담백하고 부드러운 것 같았어요. 식객들을 사로잡았다는 특별한 맛의 비결, 바로 요 한방 재료에 있다는군요. 엄나무, 고갈피, 한기, 7가지가. 흑염소 갈비에 누린내를 잡고 진한 육수의 맛을 위해 모든 재료는 아낌없이 듬뿍 넣어줍니다. 무엇보다 고기는 식감이 가장 중요한 법. 흑염소 갈비를 통째로 넣고 삶아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여기에 활용점정, 노루, 궁뎅이, 버섯까지 더해주면 최고의 보양식이 따로 없다는 흑염소 한방갈비 전골 완성입니다. 아직 뭐가 아쉽다고요? 특별한 맛의 또 다른 메뉴, 갈비찜도 있습니다. 여기 들깨가루에 참깨, 또 설탕, 또 참기름, 마늘 다진 거. 흑염소 갈비찜은요, 한방 재료와 함께 삶은 갈비에 황금 비율로 완성시킨 특제 양념장을 더해줘야 완성된다는데요. 아이고, 이거 참 고문이 따로 없네요. 저를 대신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식객님들, 그 맛 한번 평가해 주세요. 처음 먹지만 뭐 1년치 건강을 다 챙긴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흑염소갈비 최고! 빛나는 열정과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소문난 맛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 네, 정말 이름도 특이해요. 흑염소 한방 갈비전골, 매운 튀김 족발까지 정말 여주만의 그런 이색적인 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쌀. 그러니까 뭐 정식. 맞아요. 그죠? 흰 쌀밥 정식. 그다음에 자색 고구마. 뭐 이런 거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염소고기와 거기다가 튀김 족발. 그러니까 몸이 괴로우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영상에서 본 음식 외에도 혹시 더 추천해줄 음식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약간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또 그 분위기를 좋아하거든요. 시끌벅적하고 신나는 그런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여주 5일장을 추천드려요. 네, 5일장이라고 하면 저거 그 막 다른 데에 비해서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은근히 되게 큰 곳이라서 경기도에서는 성남 모란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달 끝자리 5일이랑 10일에 열리는 그런 5일장이에요. 그러니까 5, 10, 15, 네, 20 네, 이런 맞아요. 식으로. 네. 그리고 여주가 강원도랑 그리고 경기도, 충청도가 접하는 경계이자 또 남한강도 맞닿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리적 요지였던 것 때문인지 농수산물이 옛날부터 정말 갖가지로 다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물건들이 저렴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5일장은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지키고 계시네요. 멋진 5일장이에요. 네. 그리고 시장 입구에 가면 이제 먹거리들이 쫙 펼쳐지거든요. 처음에는 딱 들어가면 유리창 안에 이제 진열된 노릇노릇한 통닭구이가 있어요. 정말 배를 고프게 만드는 그런 예쁜 통닭이 딱 10,000원도 안 하는 그런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넛이나 꽈배기, 장터에 있는 그런 음식들도 있고 뭐 갓 쪄낸 따끈한 만두 같은 것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막걸리인데요. 장터에 가면 이제 한 잔에 1,000원 하는 가양주 막걸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1,000원 주고 한 잔 마시면 서비스로 홍어에 무침 이렇게 안주로 주시기도 하는 그런 시골 인심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흥에 겨운 5일 장터에서 이렇게 가양주 한 잔, 두 잔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러서 놀기도 하고, 또 하나 추천드리자면 시장 안에 이제 칼국수 집이 있는데 이게 손으로 직접 이렇게 빚어낸 그런 칼국수인데도 손칼국수구나.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싸다. 굉장히 저렴하죠. 예. 네, 그렇게 먹거리들이 정말 네. 싸고 저렴한 게 많으니까 네, 한번 들러보셨으면 해요. 같은 음식이라도 또 분위기가 다르면 훨씬 맞아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여주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 추천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 특별한 장소 더 추천해 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아, 네. 아까 전에 그 V 영상에서는 저희가 홈 박물관을 봤잖아요. 예, 예. 처음에 또 다른 나왔었죠. 박물관이 네. 이색 박물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그 장난감 박물관인데요. 예. 좀 유치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고 해요. 왜냐면 그 옛날에 우리가 좋아하던 그 정말 만화 영화 속 캐릭터나 슈퍼히어로들까지 더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또 재미난 풍경을 볼 수 있는데 아들보다 이제 아빠가 더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 엄마한테 이렇게 등짝을 맞는 아.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어른들도 좋아하는 곳이라고 해요. 예. 인생샷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쏠쏠하게 시간이 남으면 들러보도 좋은 곳이에요. 네. 네. 자, 예, 이렇게 해서 경기도 여주 정말 가까운 곳이라서 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잘 몰랐던 곳인데 오히려 가깝지만 숨겨진 명소들이 참 많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여행지 추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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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근에는요, 시골을 터전으로 살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나만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도시 농부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도시 농부들과 함께하는 도시 농업의 모든 것 확인해 보시죠. 환경오염과 과다한 농약 사용 때문에 비상이 걸린 식탁 위의 먹거리들. 가슴이 너무 철렁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자급자족이라도 해야 되나, 직접 키워야 되나. 근데 그러려면은 정말 제가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 건 아닌지.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늘다 보니 도심 속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자급자족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도시농부라고 부릅니다. 과연 도시농부의 손에서 자라는 도시농업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시농업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서울의 한 도시농업 체험관. 겉보기엔 평범한 요리교실로 보이는데 대체 도시농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저희가 오늘은 텃밭에서 나는 작물로 요리를 하는 수업인데요. 바로 요리교실에서 쓰이는 모든 재료가 도시에서 수확된 유기농 채소들이라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수강생이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농부라는 사실. 이 모든 요리 재료 역시 이들의 손에서 나고 자란 거랍니다. 우리 반납할 수 없어. 저희가 유기농으로다가 우리가 직접 재배한 걸 먹기 때문에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싱싱하고 그리고 또 식감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이처럼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도시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본 사례자 정봉임 씨 역시 도심 속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여기가 바로 정봉임 씨만의 도심 속 농장. 옥상 위에 마련된 작은 텃밭에선 여러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 가족 건강을 책임지는 엽채류들. 주로 식탁 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엽록색 채소를 키운다는 정봉임 씨. 최근엔 도시 농업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작물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또 다른 식물이 하나 있는데요. 짜잔. 그녀가 키우기 시작한 새로운 작물은 노루궁뎅이 버섯. 이처럼 도시 농업에 재미를 붙이면서 다양한 작물에 도전한다는 봉임 씨. 그도 그럴 것이 도시 농업 덕분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길러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식물들과 교감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도시농사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으로 농장을 옮겼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옥상 텃밭은 2년 차예요. 주말 농장을 비롯해 2년간의 옥상 텃밭을 가꾸다 보니 도시농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녀만의 노하우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물이 돋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은 이제 저녁이 되면 식물도 쉬는 시간이라서 물은 가급적이면 좀 이른 오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먹을 때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을 때는 이렇게 옆을 돌려 따면서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돼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흥미가 생기는데요. 그럼 처음엔 어떤 작물로 도시 농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키우기 쉬운 엽채류나 허브류 한번 키우셔서 영역을 좀 넓혀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시농업 덕분에 가족의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해결한다는 봉임 씨. 그녀에게 도시농업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제가 직접 수확해서 먹는 음식은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하고요. 또 먹을 때마다 제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017년 기준 참여자 수는 약 190만 명인데요. 이에 정부 역시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년까지는 약 400만 명의 도시농업인들을 육성하고 2,000헥타의 텃밭을 만들어서 힐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시농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도시야말로 미래가 원하는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 보통 TV에 나오는 로맨스 드라마에서 결혼은 해피엔딩을 의미하지만 네. 현실에서는 결혼이 10월대에 입성하는 거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만큼 전혀 다른 세계로의 입성 자체가 어렵다라는 말일 텐데요. 네. 오늘은요, 무사히 10월대에 입성했을 뿐만 아니라 10월대에서 사랑받는 며느리로 인정받아서 국민 며느리라는 애칭을 얻은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나 이렇게 며느리 깍짝도 사는 시어머니야. 약간. 한국식 건식으로 써가지고 괜찮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내가 뭐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아, 내적인 줄 알아. 내가 안 먹였기 때문에 걔가. 네, 국민 며느리 최자연 씨를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집안일까지 잘하시고 또 며느리로서 사랑받는 법까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한 강의가 바로 이 며느리로서 사랑받는 방법인 거죠? 제가 10월드 13년 차 자칭 국민 며느리. 예. 타칭 아니고 자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이제 10월드 입성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머니한테 사랑받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오늘 어떤 비법들이 전수가 될지 큰 박수로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어머니와의 어떤 잘 지내게 된 어떤 계기들, 그다음에 또 저만의 어떤 노하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노하우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를 처음에는 교수님으로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학교 제자였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신랑을 이제 소개팅으로 딱 만나고 한 3달인가 4달 정도 지난 후에 저희 신랑이 야, 근데 니네 학교에 우리 엄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 어디에 계셔? 그랬더니 니네 과 교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래서 어느 분이셔? 저는 진짜 어머니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송자, 도자, 순자 쓰셔. 제가 그때 너무 헤어져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띵 하셨군요. 네, 이거 당장 헤어져야 되겠다.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 교수님이 진짜 어마기로 소문난 교수님이셨어요. 예를 들어 수업을 9시에 시작해서 12시에 이제 수업이 끝난다. 그러면 9시 3분에 교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잠가요. 못 들어오게? 시작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은 수업을 안 받아도 좋다. 그게 모토였고 강의가 이제 끝나기 15분 전에 교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다 들어와서 출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굉장히 리즈너블하신 분이네요. 그 대신 이제 그런 학생은 B학점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했는데 제가 3분이 넘어서 문을 닫고 못 들어간 적이 한 몇 번이 있었거든요. 찍혀 있는 제자였네요. 그 제자가 교수님의 아들과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신경이 엄청나게 쓰였겠어요. 아니 정말 집에서는 이제 저희 고모들이요 다 절대 안 된다, 결혼은 안 된다, 다 이렇게 막 말리시고 그러셨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수업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출석을 이제 마지막에 부르시잖아요. 뭐 누구 그러면 네 하면 탁 체크, 누구 하면 누구 탁 체크, 최자연. 그래서 제가 네 했어요. 했더니 최자연 누구야? 이러시더라고요. 일부러 얼굴 보시려고. 네, 그래서 저요 이랬더니 너 끝나고 좀 남아.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딱 남아가지고 딱 갔더니 네가 최자연이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너 밥 먹었니?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먹었는데요. 했더니 그래 그럼 넌 나랑 같이 오늘 점심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점심도 먹고 어머니가 이제 또 커피도 사주시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의 어떤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떨리던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이제 수업 때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젓가락질이었어요. 그래서 너희 이런 거 꼭 연습해서 시집 가야 된다. 제가 여대를 나왔거든요. 제가 그때 젓가락질을 좀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삼계탕을 딱 먹는데 너무 꽉두기를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포크 있잖아, 포크. 아니, 왜냐면 포크를 갑자기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진짜 김치를 한 조각도 못 먹고 삼계탕만 먹었던 기억이 나고. 우리는 반대로 그래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교수니까 교수시니까 학점이라도 잘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이거 A뿔은 다른 당상이다. 기대가 컸겠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C뿔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점, 정확하신 분이네 진짜. 네, 뭐 동관계, 그다음에 시간 약속 이런 거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시구나. 네, 진짜 철두철미하시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어머니를 이제 딱 생각하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친정엄마를 딱 만났는데 제가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 시어머님은 어딜 가도 다 선생님이라고 대접받으시고 또 다 존경하는 분이신데 저희 친정엄마는 정말 평범한 그냥 아줌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딸의 입장에서 만나기 전에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만남을 가졌는데 사부인 부자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냥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했어요. 했더니 사부인 돈 많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좀 했더니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집 갈 때 보통 다 하는 혼수, 그다음에 예단, 그다음에 예물 이 세 가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드니까. 그러니까 야 사부인 너무 멋지시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은 광팬.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마음속으로 아 진짜 제가 살면서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어머니한테 좀 뭐든 좀 이렇게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집에 이제 한 3년 동안 같이 살았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이 중국에 계셨고 도련님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신랑하고 어머니만 이제 집에 계셨어서 제가 이제 10월드에 딱 입성을 했는데 진짜 10월드 입성이네요. 네, 그때는 진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은 이제 시부모님과 살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네. 근데 그 시댁으로 진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옷가지랑 화장품, 근데 몸만 이제 쏙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근무가 끝나고 친구들하고 맥주가 한 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댁에 살다 보니까 눈치 보이죠. 저 오늘 좀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오늘 야근이 있다고 말을 하겠다. 그랬더니 야 엄마가 다 이해할 텐데 무슨 거짓말을 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진짜 내 어머니한테 이렇게 야근이라고 좀 얘기를 좀 해달라 했더니 저희 신랑이 근데 야근하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건 쉽지 않은데. 저 스타트가 좀 어긋난 게 아닌가? 저 약간 걱정스러워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 야근하고 하는데 취해서 와. 그러니까 저희 신랑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야 우리 엄마 송도순이야. 너 아무리 그렇게 거짓말해도 너 다 들통나. 그냥 사실대로 얘기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오늘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전화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발 부탁인데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쿨하시네요. 네, 그냥 네 삶은 네 삶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같이 살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저의 이제 10월드 생활은 이제 그때부터 좀 순탄하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거의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않기. 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저는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 사는 게 보통 다 며느리고 어머니고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리 하얀 거짓말이라고 할지언정 나중에
이제 그게 들통이 나게 되면은 그게 또 언짢으시고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결혼이 이제 또 다른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막 결혼을 여러 번 해본 것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를 해본 것도 아니고 누구의 엄마를 해본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도 제가 큰 며느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한 번도 맞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서로가 서툰 점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머니와의 취미 공유인데요. 사실은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가고 싶어도 이게 조금 맞지가 않을 때가 있고. 시어머니하고 취미생활 공유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요새는 이제 저가 항공사에 이제 되게 저렴한 항공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왕복 막 3만 원, 5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서 어머니랑 둘이 갑니다. 여행을? 네. 고부간에? 네. 와. 지난번에도 5,900원짜리 티켓을 제가 잡은 거예요, 2장을. 와. 대단하시다. 1년에 그런 티켓 행사가 한 4번 정도가 있어요. 다들 한번 도전해 보셔서 어머니랑 같이 가시기를 제가 좀 권해드립니다. 좋은 팁이네요, 이거. 네, 그래서 그거를 잡아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제가 드렸죠. 어머니, 제가 5,900원짜리 티켓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예, 내가 쏠게 이러시고. 아니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쏠게요. 아니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하는 것도 처음에 좀 망설여졌겠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며느리랑 둘이 가는 거에 대해서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은데 처음에 반응은 어떠셨어요? 어머니가 어우 야 무슨 그걸 나랑 같이 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요. 5,900원인데 그럼 가야지. 자연아, 우리 혹시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 거 아니니? 네, 그냥 가격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비행기가 되게 좁고 짐도 못 붙이고 하니까 다 이고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싫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년 가고 있습니다. 티켓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갈수록 이제 더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작은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영문을 저한테 보내시고 자연아 이제부터 3장 안 되겠니? 이거 봐요. 제가 어머니랑 이제 목욕탕을 텄거든요. 제가 또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큰애가 딸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희 이제 3대가 같이 가끔 사우나를 가요, 집 앞에.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좀 이렇게 뭐가 어려운 게 없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 타다가 어머니 저 등 좀 밀어주세요. 야, 난 내 때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밀었다. 야, 니 때는 네가 밀어, 갑자기. 야, 너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등을 밀어달라 그러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손이 안 닿는데 여기만 밀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돌아봐 이러더니 막 밀어주시더라고요. 넉살이 좋으시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또 친근해 돼서 제가 어머니도 제가 밀어드리고 야 됐어 이러시더라고요. 등 미는 사이가 되면 진짜 이제 친근한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게 그때는 아기가 어리니까 제가 아기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목욕탕에 가서. 근데 어머니랑 같이 가면 어머니 애를 또 다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좀 제가 좀 찜질도 좀 하고 사우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번째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제 쇼핑이에요. 쇼핑도 또 힘들어요. 서로 이제 조금 스타일이 맞아야 쇼핑도 좀 같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새벽에 동대문을 한번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고 그리고 거기가 도매시장이어가지고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쇼핑이라고 해서 꼭 어떤 막 백화점에 가서 꼭 좋은 걸 사드린다기보다는 그래도 또 이렇게 조금 저렴한 쇼핑으로 또 어쩌면 공감대가 조금 가능하다는 생각? 그리고 저는 사실 애들 거 사러 갈 때 좀 어머니랑 같이 가는 편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뭘 좀 사드리기도 그렇고 또 어머니가 저를 좀 사주기도 그렇고 할 때는 뭐 아이들 뭐 학용품 고를 때도 어머니 모시고 같이 가고 하면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손주들 일을 같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아니면 서점. 애들 뭐 문제집 같은 거 좀 사주세요 하면은 그게 돈이 많이 들지도 않으면서도 어머니도 이게 좀 생색내기 좋은 좀 포인트거든요. 참 지혜로우시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번째로 이제 많이 하는 이게 저는 세상 제일 어렵더라고요. 뭐죠? 뭔가요? 남편 칭찬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요. 진심에서 우러나야 되잖아요. 네, 이게 칭찬할 게 없는데 하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뭐 다 칭찬을 해요. 어머니, 저희 신랑이
너무 키가 크지 않아요. 어머 어쩜 이렇게 키가 커요. 그렇게. 어머니 저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머니가 왜 그러면 너무 잘생겨서요. 그러니까 남편 칭찬을 시어머니에게. 네. 사실 저는 이제 흉도 보기는 하는데 어머니 저한테 한 번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강민이 욕하면 너 좋겠어? 이제 제 아들이 강민이거든요. 나도 듣기 싫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바꾸고 칭찬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신랑이 참 곰살맞아요. 그리고 좀 바지런해요. 애들도 좀 잘 챙기고 하니까 이제 좀 사소한 거더라도 어머니 저는 너무 편해요. 음식물 쓰레기도 신랑이 다 버려다 줘요. 뭐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가 이게 칭찬인지 뭔지 되게 사소한 거라도 그 사람만의 어떤 특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죠. 찾아보면. 근데 그런 거를 좀 어머니 앞에서 칭찬을 좀 하면 어머니도 아들 칭찬일 때 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저도 밖에 나가서 제 아들 칭찬을 누가 하면 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런 칭찬을 조금 오늘부터라도 힘들지만 해보시는 건 어떠신지 제가 조금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진짜 얼굴 표정이 제일 힘들어 보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이거는 좀 제 성격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전화를 자주 드리는 건데 한 번은 제가 저희 동네 송도병원이라고 그 앞을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이제 좀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딱 전화를 하면 최자연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야 진짜 똑같다. 어머니 제가 지금 송도병원 앞에 지나가고 있는데 어머니 생각이 너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했더니 야 거기 학문 전문병원 아니야? 하필. 제가 그 생각을 더 못한 거예요. 어머니 그냥 이름 때문에 그냥 전화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조금 재밌으셨는지 아직까지도 좀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그 얘기를 좀 하시고 또 제가 또 올림픽대로를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앞에 어머니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고 이어폰 이거 딱 꽂고 막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죠. 어머니 우측을 보세요. 그때 어머니 보더니 어머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지금 뭐 출근하는 길이에요. 어머니는 했더니 나도 출근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화이팅. 같은 회사예요? 아니 같이 이렇게. 그랬더니 또 그것도 또 좋아하셨었어요. 기대를 안 하고 계실 때. 근데 가장 좋은 포인트가 친구들이 모여 계실 때 전화를 드리는 게 그게 또 대박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자랑거리잖아요. 며느리가 전화 왔잖아 지금. 이거 봐 이러면서. 얘는 쓸데없이 이렇게 전화를 해. 왜? 전화하지 마! 막 이러고. 생색 팍팍 내시면서. 그래서 저희 신랑이 맨날 하는 말이 어머니가 항상 혼내면서 전화를 받으실 때는 항상 주변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일부러 약간 오버하시는 거예요. 네네. 전화하지 마! 이렇게. 근데 그때일수록 한 번 전화할 거 2번 하고 문자도 좀 하고 하트도 좀 보내고 정말 센스 있으시네요. 왜 국민 며느리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만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댁 식구하고의 이제 원만한 관계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좀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 일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좀 띠하고 있으면 사실 그것도 또 힘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해서 보니까 저희 신랑이 저희 엄마 아빠를 챙길 때도 물론 좋지만 제 동생들을 챙길 때 또 그렇게 신랑이 이뻐 보이고 또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좋아 보이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도련님하고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도련님은 저희 집에서 이제 조금 악동이거든요. 그래요? 예. 저희 집에서 아무도 어머니한테 노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만 노를? 네. 유일하게 막내 아들이라서 어떤 그런 관계들이 이건 악동이라기보다는 개척자인데요. 네, 개척자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은 조금 안 맞는다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13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세상 잘 맞는 게 또 도련님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지간에도 조금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맏며느리니까 이제 동서도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시동생은 결혼 안 한 거예요? 네, 이제 올해 이제. 올해. 네, 올해 이제 해요. 이 동서지간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분이 들어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요. 제 밑으로 들어오면 힘들 텐데. 그런 관계들에 이제 좀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한테 말씀하셨지만 자연아 그냥 네가 양보해. 네가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네가 양보해. 이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사실 이렇게 조금 트러블 날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전화도 그냥 한 번 더 드리고 그냥 한밤 자고 갈 거 그냥 저만 조금 불편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밤 더 자고 가고 그냥 조금 기대보다 더 많은 걸 해드리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뭐 이렇게 이제 시월드에 가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밖에 네. 사실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현재 우리가 네.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큰 화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남편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남편 칭찬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랬어요. 드린 게 네. 세상 또 꼴보기 싫은 게 남편이거든요. 아우 왜 저럴까? 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좀 고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네. 남편이 좀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중간에 윤활유 역할만 되게 잘 해줘도 사실 고부간의 갈등까지는 안 가고 조금의 문제 아니면은 뭐 조금의 어떤 사건 그냥 그걸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게 이제 명절이죠. 네네. 어쩜 그렇게 남편들은 뭐 하나를 할 생각을 안 하는지.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조금 약속한 것도 있어요. 저희는 네. 물론 뭐 제사가 없긴 하지만 네. 손님들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뭐 설거지는 뭐 자기가 해 뭐 이렇게 하면은 남편도 네. 하기 싫으니까 네. 그 전부터 이제 좀 구슬려서 세뇌시키는군요. 전부터 네. 미리. 네. 아주 오랫동안. 네. 그래도 조금 설거지 한 번은 해주면 그러면은 뭐 도련님이 한 번 해주고 그다음에 신랑이 한 번 해주고 아버님이 한 번 해주고 그러면 3번의 설거지가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하루 중에. 네. 남자가 딱 셋이네. 네. 셋인 이유가 있네요. 아침, 점심, 저녁. 저녁. 네. 근데 아버님한테는 사실은 부탁하기가 조금 그렇죠. 힘들었었는데 가장 먼저 오케이를 해주셨던 건 아버님이셨어요. 멋지시다. 네. 근데 이제 일이 저 많죠, 제가. 네. 그래도 몸은 덜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이 좀 편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 보니까 명절에 피곤한 거는 조금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딱 주도권이 되셔서 명절 전에 이제 저희가 할 일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다 일찍 들어와 해서 좀 일을 분배를 해주세요. 아들들한테도.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어머님이 계시다면 그런 윤활유를 위해서 좀 이렇게 분배를 아들한테도 좀 해주시면 며느리가 사실 그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냥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 윤활유 역할을 위해서 아침 설거지는 내가 도와줄게. 좀 어머니 눈치가 좀 보여도 그렇죠. 아들이 한다 그러면 그렇죠, 또 어머님도 그렇죠. 또 그냥 오케이 하시거든요. 좀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부인분이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퇴근이 늦으니까 감자를 반만 깎아놔. 냉장고에 있는 감자를 반만 깎아놔. 이렇게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진짜 감자 봉지에서 이렇게 감자를 반만 깎아놨더라고요. 감자 하나를? 네, 모든 감자를. 그것처럼 남편들이 사실 진짜 제가 생각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못 알아먹지 할 정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상추를 사와도 어떤 상추를 얼만큼 얼마짜리를 어디에서 그거를 딱 꼬집어줘야 돼요. 저는요 아내가 대파, 양파, 무 사와 이걸 한 100번 했거든요. 제가 가서 양파, 무, 당근인가를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나 양파, 무, 당근 샀어. 대파, 양파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들을 때는 제대로 들은 것 같은데 남자가 그런가 봐요 원래. 남편의 역할을 윤활유 있게 하려면 정말 꼬집어서 하나부터 10까지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남편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자, 고부간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거. 남편 입장에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내의 어려움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신랑은 뭐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제가 막 슈퍼우먼도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뭐 어디가 좀 몸이 세 개예요. 막 아바타가 막 있어가지고 막 한 명은 학교 보내고 한 명은 막 출근하고 한 명은 집안일하고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이상하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아바타가 생긴 것처럼 좀 그렇게 행동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출장을 가게 됐는데 신랑한테 그러면 나도 지금까지 해왔으니 그럼 당신도 그러면 애들 학교 보내고 그러면 출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애들 저녁도 먹이고 해봐라 했더니 이틀 만에 손을 들더라고요. 너의 수고를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도 남편은 이틀 갔네요. 보통 하루 만에 손 드는데. 결혼 10년 만에. 그래서 아마 어떤 계기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그런 계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말을 안 하고 꿍하고 있으면 남편은 죽을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 자주 말하면 사실 또 그 효과가 없어요. 잔소리 같잖아요. 네,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좀 타이밍을 쫙 보시고 좀 적절한 시기에 좀 나눠서도 좀 해보고 이렇게 좀 남편도 잘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혜롭게 좀 대처를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부 갈등을 이제 부부 중심으로 이제 조금 풀어가는 건데 사실 고부 갈등을 자꾸 이제 저희 친구들도 그렇고 동네 엄마들도 그렇고 고부 갈등을 고부간의 문제로 해서 어머니랑 풀려고 하니까 사실 이게 안 풀려요. 사실 이 실타래가 너무 엉켜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극단적으로 막 시댁에 안 가게 되고 아니면 뭐 너무 싫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로 오고 막 시댁만 갔다 오면 온몸이 쑤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남편의 역할도 계속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부부 중심으로 사실 제 친구는 제사가 1년에 9번이 거의 있어요. 매달. 네, 은행원인데 제사가 9번이 있고 이제 직장을 마치면 바로 이제 시댁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오고. 근데 이게 또 며느리가 하나다 보니까 어머님 혼자서 이 제사를 감당을 하기에는 사실 그것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 친구는 중간에 이제 음식을 어머니랑 두 분이서 이제 분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제 부부 중심적으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이제 남편이 엄마 그러면은 그날 갑자기 와서 이 모든 걸 하려면 너무 힘드니 전이랑 이런 건 우리가 집에서 해서 좀 천천히 오고 그리고 우리 내일 출근하니까 좀 일찍 가고 제사 시간을 좀 앞당겨서 지내면 어떻겠냐 했더니 어머니도 처음에는 조금 언짢아 하셨는데 몇 번 또 이게 하다 보니까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원하는 게 있으시면 남편하고 먼저 좀 얘기를 한 다음에 어머니한테 좀 가는 건 어떤지. 이걸 또 바로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희는 왜 이렇게 제사가 막 이러고 하면 이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근데 또 어머니가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떠신지. 고부간의 갈등이지만 그 얘기를 혼자만 끙끙 앓는 게 아니라 부부 중심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서로 이제 의논을 해본 다음에 시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자, 이런 노하우까지 또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 최자연 씨와 함께 국민 며느리가 10월 돼서 사랑받는 비법 알려주셨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최자연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전해드리는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사회적 취약계층과 상생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산기슭에서 생산한 유기농 재료로 친환경 이유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직원의 70% 정도가 고령자와 결혼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입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배달까지 하는데 1년 매출이 60억 원에 달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고요. 계약 재배를 통해서 주변의 농민들하고.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함께 고민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회성과 인센티브 추진단은 기업 130곳이 창출한 일자리와 매출 등을 화폐로 환산했더니 지난해 320억 원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가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인센티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체질이 개선되는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포근한 날씨였는데요. 주말은 어떨까요? 자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채널A DDMC 앞에 나가 있습니다. 김혜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어제 남부 지역은 초여름 날씨처럼 더웠는데요. 오늘은 전국에서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햇살은 따뜻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꼼꼼하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절기상 고구인 오늘은 6월 초순에 해당하는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며칠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대구와 광주 29도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젠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 북부에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피부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도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또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져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내 환기 전에 반드시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확인하시고요. 외출하실 땐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면은요. 서울 11도, 안동, 대전 10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엔 서울 27도, 춘천 28도로 강원 동해안과 남부 지역은 내일까지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지만 서울과 경기, 영동과 경북 내륙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온 현상은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린 후 잠시 주춤하겠고요. 건조함도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철 맞은 미나리는 독소와 중금속을 배출하는 기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 봄 향기 가득한 미나리 음식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4월 20일 금요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윤웅의 굿모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